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투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또 댓글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3가지 전략 세워보면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점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랠리가 축소되고 있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0.25% 하락한 2613.8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333개, 하락 종목은 541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331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93억 원, 기관은 477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0.69% 상승하면서 859.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들의 약세에 이어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초전도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775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은 733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869억 원, 기관이 85억 원을 나란히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이 홀로 1,039억 원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작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입니다. 주춤해진 저PBR주의 열풍인데요. 저PBR주의 장세가 훈풍으로 치솟았던 이 코스피 거래대금이 다시금 코스닥에 추월당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PBR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주춤했던 코스닥 거래대금이 2주 만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기대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PBR주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PBR주들의 훈풍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금융업종의 대장주 KB금융은 어제와 오늘 연달아 하락 마감하면서 6.6%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가장 크게 반등했던 자동차주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PBR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액침 방식의 이 데이터 센터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고성능 서버가 늘어나면서 열 배출 문제와 또 에어컨을 가동할 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또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의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이 냉각 시스템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표준인 OCP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보했는데요. 이로써 상용화의 속도를 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로 전력 소비량이 약 80% 이상 줄었고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은 전력 효율 지수도 1.02%를 기록했습니다. 상용화 전까지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작전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습격에 대응책을 마련해 나선 정부입니다. 최근 중국의 직구 열풍이 불면서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 또 테무 등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보다 저렴하고 또 다이소보다 상품 종류가 많다면서 이 알리를 애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비재 시장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쿠팡, 네이버는 물론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총집합을 했습니다. 14일 간담회에서는 사업체 정보가 불투명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 현황과 또 국내 이커머스 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 간담회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테마주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커머스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와 작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오늘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5% 하락을 냈고 코스닥이 0.69%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심플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못했고요. 대신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상승시켰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테마, 개별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 살펴보면서 내일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순매수했다라면 오늘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331억 원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03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했지만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카카오랑 현대차, 삼성물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대형주 위주로 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꽤 잘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그리고 기관 또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외에는 LG화학, LG생활건강 그리고 KB금융을 매수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 생각보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도 유독 많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특징적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향후에 이제 이커머스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직까지 오늘장에서 네이버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장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도 움직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기술투자랑 HPSP,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HPSP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화요일날 방송 때 기관과 외국인이 생각보다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SM, STI, RTO젠을 많이 샀는데 특징적인 점은 어제 기관이 엔터 종목 중에서는 하이브랑 SM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SM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은 최근에 낙폭 과대가 심했던 섹터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성장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첫 번째 작전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은 제가 이제 쉬어가며 순환 랠리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수가 단기간에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랐고 또 미국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또 일부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쉬어가는 와중에 국내 증시도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와중에 최근에 같이 올랐었던 저 PBR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와중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초전도체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만에 반대세가 연출되면서 지수가 쉬어가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순환 랠리가 좀 진행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과 같은 소외주 중심의 순환 장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은 아직은 살아있다.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고 쉬어가는 와중에 종목별 순환 랠리를 좀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세가 나올 때는 기존의 주도 주권인 저 PBR과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쉬어가면서 순환 랠리가 펼쳐지고 아직까지 올라갈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가지 작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되고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국내 증시인데요. 이 저PBR 열풍이 잠시 주춤하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한교수 매니저님,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많이 보셔야겠죠. 많이 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종목별로 지금 순환 랠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로 인해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벌써 두 번째 반등이거든요. 두 번째 반등이어서 제가 보기엔 반도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재상승할 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순환 랠리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조금 예사롭지 않은 그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부 엔캠이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반등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외된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이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한테 추월을 당했다라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큰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 이제 저 PBR 랠리가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겁니다. 저는 이 저 PBR 관련주의 반등세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다라는 개념보다는 큰 흐름 말 그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그 회사가 자기의 주식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요. 앞으로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 발표가 이제 있고 나서는 기업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저평가된 그 밸류업을 더 높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수 있어서 종목군들은 갔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만 나지 않고 또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가 좀 더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들까지 보게 되면 정부의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 PBR 관련주의 반등은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들은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저 PBR 관련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주들, 또 은행주들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지주사들 이런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 PBR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는 옥석은 가리되 우리가 중장기로 관심을 계속해서 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PBR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좀 현금성 자산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렇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저 PBR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 마찬가지고 PBR 자체가 뭐 0.2배, 0.3배 됐던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퍼가 3배, 4배밖에 안 되는 대표적인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런 가운데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고 상당히 커지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PBR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성장성이 있고 또 돈을 잘 벌고 그래서 회사 잉여금이 나오고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매 년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저PBR 관련된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오른 데에 따라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성장 가치가 있고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PBR 관련주 내에서도 또 현금 자산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옥석거리기 말씀을 해주셔서 백인현 매니저님, 제가 오늘 옥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카카오 사형제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옥인지 석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바닥에서 이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바닥에서 이미 네이버랑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가 먼저 튀었단 말이죠. 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약간 좀 많이 억눌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많이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근에 매출이 꾸준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을 겨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먼저 튀었지만 내일장에서는 안 움직인 네이버도 같이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PBR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저PBR 쪽에서는 이제 제가 코리안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에 이제 유일한 재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재보험 계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저PBR 관련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코리안리가 관심 종목입니다. 네, 저PBR 관련해서 백인현 매니저는 코리안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규소 매니저님, 지금 댓글창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막상 또 정책이 딱 나오면 또 크게 조정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일단은 그 정책이 일단 나오기 전에 일단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소강 상태가 나온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 차원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갖췄느냐라는 것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잘 하려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대책들이 나와주게 되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저PBR 관련주들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매매 포인트를 잡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 자체의 가치를,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퍼가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평균 퍼가 대충 한 10배, 11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부터 2배 정도는 가야 그게 적정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적정가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배당을 꾸준하게 받고 그 배당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배당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세가 나오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시장이 힘들어서 맨날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인 시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올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저PBR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PBR 관련주 내에서 혹시 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현대차와 기아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지금은 조금 다소 이제 소강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자동차 판매가 다시 한번 강화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잘 팔아서 잉여금이 나오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또다시 분기별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진행되게 되면 주가는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보시기 좋겠고, 현대차라든가 은행주들도 저평가된 종목인데,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는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그 시점에서는 은행주는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도하시기 좋겠고, 그 전까지는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에 이어서 한교수 매니저님은 현대차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외국인이 사는 이유. 바로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물산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 액침 냉각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네,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잡아먹는 거의 전력 잡아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침전시켜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공냉식 냉각 방식보다 최대 30%에서 한 80%까지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바로 액침 냉각 방식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는 SK텔레콤과 그리고 GS칼텍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인텔도 액침 냉각 방식에 지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액침 냉각 방식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면서 액침 냉각 방식 대장주인 GST가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전기식 칠러를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사실 GST랑 뭐 KN솔이랑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 수혜주라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GS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KN솔이나 유니셈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방식은 향후에 우리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액침 냉각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1월 30일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은 계속 들어오다가 한 3, 4일 정도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 흐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삼성물산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일단 먼저 올랐던 이유가 저PBR 관련 종목으로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1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저PBR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그 조정 기회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PBR 대장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액침
액침냉각 관련해서 삼성물산 말고 혹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GST랑 K엔솔이랑 유니셈 모두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GST랑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살아날 경우에는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K엔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드라이룸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두 세 종목 모두 어느 하나 놓칠 것 없는 좋은 종목이다. GST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K엔솔이나 유니셈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T, K엔솔, 유니셈 모두 주목해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물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KB금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 기아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인데 일단 그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국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가장 큰 그런 자금력이 있고 또 그런 수익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도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꾸준하게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삼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많은 고생을 해서 실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만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겠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룹사 차원의 이제 그룹사 차원의 주가 관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기존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년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삼성물산도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역시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액침냉각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자, 종목은 역시 그냥 삼성물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액침냉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다시 액침냉각이라는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또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액침냉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지켜라인데요. 지금 중국 이커머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 확장이 굉장히 무섭게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일현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해외 직구 이슈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물류 회사이고요. 한진이라는 물류 회사이고 그 외에는 NHNKCP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지난해 부각되었던 이슈가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NHNKCP가 먼저 가장 두드러진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NHNKCP가 움직였지만 그동안 바닥에 있던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바닥에서 조금씩 주가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이커머스 업체들이 부각받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크게는 10배까지 저렴한 제품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졌는데 우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구매를 하더라도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제 한국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지 중국 쪽 이커머스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중국 쪽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중국 쪽 이커머스 업체를 가맹점으로 두고 있는 NHNKCP, KG 이니시스 그리고 물류 업체로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물류 업체랑 이제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응이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침체되었던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중국 쪽 해외 직구 이슈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살아나고 있다. 국내 소비도 충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바닥에서 매집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국내 소비재 시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인원 매니저님,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하락할 거다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해외 직구 이슈 때문에 중국 쪽 이커머스 업체들을 가맹점으로 두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 종목 위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원 매니저님은 알리,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중국산 제품보다는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용하지 않지만 한번 들어가서 구매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백인원 매니저님이 아직 사용 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유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아니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도 최근에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하던데 굉장히 저렴하다고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기가 닳도록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무, 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40, 50대 분들이 뭐 40, 50대들의 다이소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골프 용품도 많이 산다고 하시고 뭐 아이들 장난감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애용을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 한번 해봤는데, 뭐, 싸긴 진짜 싸요. 어. 정말 싸고, 네. 뭐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짝퉁이 좀 많다고 하고, 또 신선식품이라 이런 건 절대 그런 건 안 되고요. 근데 공산품이라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그냥 뭐 심심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보면 가격이 여전히 쌉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좀 안 좋고 또 물가가 너무나 고공행진이 이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 업체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좀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한테 좀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의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과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전자결제 관련주라든가 또 물류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분류는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알리라든가 테무 같은 업체들이 들어온 지가 한참이 됐거든요.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방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아마 이제 알리라든가 이 업체들의 이제 성장세가 조금씩은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커머스 시장에 그 진출과 관련된 이 재료들은 우리가 뭐 크게 볼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이미 재료가 좀 소진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짧게 보시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저는 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좀 짧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테마로 접근을 해보면 좋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은 그럼 따로 보시진 않나요? 네, 종목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요즘에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들이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네, 뭐 스마트폰만 맞습니다. 열어도 그냥 여기저기 또 그 PC만 열어도 맞아요. 여기저기 광고 나오죠. SNS나 이런 데도 그렇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카카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정도에서 조금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카카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일 카카오 주가 흐름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탑1 하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NHNKCP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NHNKCP는 한국사이버 결제라고 이제 옛날 이름이 한국사이버 결제인데 지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소비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피해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기간 수급이 지난 12월 달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NHNKCP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가던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보실 때 NHNKCP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던 종목이 더 잘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셔도 되지만 조금 눌림 줄 때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아 가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NKCP 지금 또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와 있네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전고점 부근이 1월 11일 날에 13,750원이거든요. 이 전고점 부분 물량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뚫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대세 폭발이 날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NHNKCP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작전 세워봤는데요. 내일장에서 관련 종목들, 섹터들 모두 올라가길 바라보면서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오늘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오늘 4인 매니저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종택 매니저가 오늘장에서 11%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1등은 정종택 매니저였고요.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 어제는 첫 번째에 있었는데 오늘도 두 번째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5.96% 올라갔고요. 한규수 매니저도 오늘장에서 3.8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 어제 역전을 하면서 1위로 우뚝 올라왔었죠. 오늘 수익률 더 올라가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41.82%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가 26.42%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 20.66%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의 코세스가 21.2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17.38%,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이 14.1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입절가를 터치했고요. 또 코세스가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세스, JI테크까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제 목표가 입절가 32,000을 터치했는데 사실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꽤 견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장 초반에 조정을 받았지만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레이어를 이렇게 쌓아갈 때 상부 패턴과 하부 패턴 간의 이제 정렬 상태를 잘 검증하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를 한 3만 원까지 대폭적으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I테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0.2%밖에 조정을 안 받았고 최근에 지난 11월 달부터 꾸준히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목표가 터치했던 코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2만원 목표가 터치하고 밀렸는데 일단 코세스는 포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 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고PBR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포트에서 아웃을 하지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매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세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의 포트도 리뷰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보면 좋을까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가 40원 하락하면서 17,775원까지 밀렸는데요. 일단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편입했던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봐서 일단 포트에 넣는데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또 저PBR 관련주가 그동안 오르냈다는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PBR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반도체 종목,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이 다시 한번 기업 연료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게 되면 지수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혼자 박스권 장세가 옆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이수페타시스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1.1% 조금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지리한 횡보 장세를 이어가면서 미미하게 바닥 탈출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체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전체로 밀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안정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저평가였거나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보유할 만한 종목이고요. 조금 밀리게 되면 아직까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박스권 돌파하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은 현재 구간부터 조금 밀릴 때마다 매집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박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직전 고점 물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전반에 걸쳐서 매물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약간은 눌리거나 할 때는 그때는 한번 좀 잡아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까지 또 짧게 리뷰 들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본격적인 반등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아직은 봐야 돼요. 그러나 2차 전지 전반에 걸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사들이 꾸준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일단은 차트 자체가 좋고 수급도 약간씩은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당장의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대비를 해서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갈지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유니셈이라는 반도체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크러버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스크러버랑 칠러를 전문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러버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니셈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GST도 스크러버랑 칠러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GST랑 유니세미 스크러버랑 칠려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크러버 공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존의 기존 공정보다 이제 최근에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다가 최근에 식각 공정으로까지 스크러버 공정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친환경 중노도 상승으로 증착 공정 위주에서 식각 공정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리고 일본 고객사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 중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번타입 스크러버 장비에서 최근에 플라즈마나 이제 비연소성 스크러버 장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장비를 대응이 가능한 업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반도체 고객사 내 플라즈마 스크러버 장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니셈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도 꽤 괜찮습니다. 사실 유니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567억 원인데 지금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159억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 실적 찍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7천억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인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1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많은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영업이익이 159억 원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9.3%가 나왔습니다. 사실 2022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유니셈의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예상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니셈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시세를 주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조금 매수가는 낮게 잡고요. 매수가는 8,300원 잡고 목표가는 9,500원 잡고 손절가는 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일현 매니저님 유니셈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십니까? 네, 자 제가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긴 한데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태여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좀 안전한 종목, 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5.9% 좀 올랐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오늘 거래량 늘어나면서 양봉 나온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엔캠이라는 종목의 급등세를 굉장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쳤던 종목이 에코핸드림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쳤는데, 이처럼 2차전지 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이 강도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은 반등세를 보입니다. 그만큼 2차전지 시장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맥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그만큼 성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움직일 때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기사를 보게 되면 요즘에 전고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상용화 시점까지는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황화리튬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황화리튬을 통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하나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은 황화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 합병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면요. 현재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여기서 완전하게 바닥을 탈출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 바닥을 완전히 탈출을 했고, 탈출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우리가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4만 2천 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예, 무료 방송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가시거나 내지는 너튜브를 통해서 한규수 치고 가시면 오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정받았던 저피별 관련주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거나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올려놨으니까 방송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유튜브에서 8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숨은 수혜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무료 방송해 보시면서 또 장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